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가 전쟁을 멈추지 않고 싶어 한다.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의외의 이야기라,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에 나오는 얘기들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냥 뭘 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세상살이라는 것이 단순히 무슨 뭐 좋은 학교 나와서 책 많이 읽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뭐 그런 것도 있죠. 좋은 선생님들한테 공부하고 좋은 책 읽고 있는 것도 있죠. 뭐 또 저도 뭐 그런 부분에서 빠지진 않는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한 50대 중반 넘어가면은 보이는 게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청년님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또 그러면서 또 좋은 환경에서 좋은 거 보면서 정상적인 사고방식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봤을 때 미국이 과연 어떤 상황이냐, 미국이 지금 처한 상황이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과 동일하냐라고 할 때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는 쪽, 그리고 전쟁을 끝내도 되지만 안 끝내도 되는 쪽은 어딜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리고 미국의 이제 좌파 언론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미국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 같은 데는 시간은 이란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같은 얘기들을 계속 반복하는 느낌이기도 하지만, 저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이라든지 좌파 언론들이 같은 얘기 반복하니까 저도 반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리 뭐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는 얘기를 욕을 먹어도, 아니 뭐 경향신문하고 서울신문이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저라고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배상금을 물어준다. 450조 배상금을 이란한테 물어준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주랭랑을 치려고 한다. 전쟁에서 빠지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반대로 이란은 지금 승전했다. 이란이 지금 이긴 전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기려면은, 이기고 지는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요, 지금 당장 전쟁을 끝내야 되는 사람은 지는 사람이고요, 지금 끝내도 되고 안 끝내도 되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에요. 예, 이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한국을 보면은, 미국은 전쟁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과 전쟁을 끝냄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미국이 전쟁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일단은 유가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 사실 유가가 지금까지 원래 전쟁 나기 전에 한 50달러, 60달러였습니다. 국제 유가가. 근데 우리가 사실 노골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국제 유가가 50달러, 60달러면요, 사우디만 좋아요. 예. 북해 브렌트유, 그리고 WTI, 그리고 셰일가스, 심지어는 베네수엘라 석유, 단가가 안 나와요. 단가가 안 나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석유 같은 경우는, 그리고 셰일가스 같은 경우는 정제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정제 비용이 거의 사우디는 그냥 펀에서 바로 불이 붙는 정도로 나쁘지 않고, WTI는 거의 딱 뽑으면은 투명하대요. 투명하대. 휘발유가 나온대. 거의 휘발유 정도의 수준으로 나온다는 거야, WTI는. 예. 그 자이언트에서 나왔던 검은 게 쭉 나오는구나. 그거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로는 거의 반투명이 나온대요. 예. 반투명이. 사우디도 거의 그 정도 수준이래요. 예. 그게 이게 참 사우디는 뭐 배럴당 단가가 예를 들면 뭐 10달러까지도 버틸 수 있는 정도로 이익이 남는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거냐면, 생산국들끼리 이해관계가 있을 때 60달러, 50달러 되면은 러시아가 일단 박살나고,
그 다음에 러시아도 좀 힘들고, 근데 가장 힘든 건 베네수엘라라든지 셰일가스, 미국이 힘든 거야. 브렌트유도 바다에서 뽑아내잖아요. 이 바다에서 뽑아내니까 뭐 무지막지하지. 바다에서 뽑아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석유를. 그 부분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물론 이제 미국은 이제 석유값이 떨어지면 좋은 게 있죠. 물가가 이제 떨어진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앓는 소리를 하는 것도 언론용이 있고 실제로 진짜 아픈 건 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다고 나라 망하거나 이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미국 증시 보세요. 계속 오르고 있잖아. 예. 금리가 지금 10년 내로 제일 높은데 지금 거의 5%, 6%예요. 미국 금리가. 우리 5%, 6%인 거 본 적 있어요? 미국 지금 기준금리가 5, 6%더라고,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지금 2% 높아요, 2, 3%. 그런 상태라고. 예.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다 가상금리 붙으면은, 주택담보대출 이런 게 막 7, 8%야. 그냥. 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용금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증시가 저렇게 가고 있는 거 봐요, 견조하게. 예? 엄청난 거죠, 진짜.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금리가 만약에 2, 3%대로 떨어진다고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증시요? 2배 돼요, 2배. 예, 그래서 조만간에 미국 증시로 옮기셔야 돼, 다. 예, 조만간에 미국 증시로 옮기셔야 돼. 왜? 지금 금리가 최고조에 달아 있어요. 청년회원 보시는 분들은 그냥 청년회원 보면서 재미도 있고, 정본부장의 어떤 그런 개그도 듣지만, 그러면서 좀 기동량으로 돈까지 버는, 그게 바로 청년회원의 매력 아닙니까? 아무튼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가 나쁘지가 않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전쟁을 끝내면 끝내는 대로 또 뭐가 있어? 또 득이 있어요. 물가가 떨어지니까 석유값이 폭락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이 좋고 소비자들이 좋고, 석유값이 오르면 누가 좋다? 석유업자들이 좋은 거야. 미국이 지금 미국 트럼프를 전통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사람은요, 느긋한 거야. 예. 우리가 재테크도 그렇잖아요. 응? 재테크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사람은 느긋해. 근데 어떤 사람들이 힘듭니까? 무조건 올라야 되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예. 주식이 떨어져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 올라도 버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세팅을 해놔야 돼. 예. 그렇게 세팅을 해놔야 돼. 자산을 이렇게 좀 이렇게, 엄브레라로 좀 해놔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데, 보통 보면 지금 보면 뭐 집에다 몰빵을 한 사람도 있고 주식에다 몰빵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이재명이가 집에다 어떻게 할 줄 알고 집에다 몰빵을 해. 예. 좌파들이 지금 뭐 보유세를 막 얼마나 올릴지 그 불확실성은 어떻게 간파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도 되고, 또나 주식값이 올라도 되고, 뭐 비트코인이든 뭐든 이게 올라도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해놔야 된다는 거지. 그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느긋해요, 안 느긋해요? 느긋하지. 예. 느긋한 거야. 반면에 무조건 끝나야 되는 쪽이 누구냐? 그게 이란이에요. 그 왜 그러냐? 이란은 우리가 집으로 따지면 월급쟁이 같은 거야. 그냥 월급만 받고 앉아있는 사람인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집값만 올라야 되는 거야. 왜? 투자해놓은 곳이 집밖에 없어. 그것도 빚이 이빠이로 내놔가지고. 80% 빚을 내고 집을 하나 샀는데 그거 지금 대출금 갖고 있는 게 바로 뭐다? 그게 이란인 거야.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뭐 주식이 오르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집만 올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하나야. 예. 미국은 선택지가 여러 가지란 얘기예요. 예. 그럼 선택지가 하나인 사람과 선택지가 여러 개 있는 사람이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도 자꾸 이 국내 언론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자꾸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정무부장 왜 똑같은 일만 계속 하냐는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잖아, 언론에서. 그러니까 저도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상황. 이란이 계속 전쟁 중에 있는 건 좋은 게 뭐다? 중국 애들이 일단 얼마나 힘들겠어. 호르무즈가 막혀 있으면.
그리고 사우디도 잠재적인 어쨌든 간에 경쟁자잖아요. 석유에 있어서. 지금 사우디가 이니셔티브를 가져가지고 중동 오일 쇼크가 있었잖아요. 그때 미국이 놀랬잖아. 이 새끼들이 그냥 말 잘 듣고 따박따박 석유나 퍼가지고 그럴 줄 알았더니 어떻게 했다? 이 새끼들이 석유값으로 뭘 장난을 치네? 이런 느낌이니까. 마치 그냥 고분고분이 아침에 밥 잘 사줬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부터 밥 안 해준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중동 석유라든지 이런 석유들이 잠재적으로 또 경쟁자의 미국한테.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도 몸을 닳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역을 저렇게 약간 뭐 이렇게 뭐랄까 인질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역을 저렇게 계속 봉쇄한 것처럼 이렇게 뭐 똥 싸고 바지, 똥 싸고 밑 안 닦은 것처럼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똥 싼 바지처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된다? 중국도 힘들어, 사우디도 힘들어, UAE도 힘들어, 이란도 힘들어, 이라크도 힘들어. 얼마나 좋아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우리가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무조건 다 좋고 빨리 정리되고 이런 거 같아요. 최고라고 생각했잖아. 나이가 50대, 60대가 되니까 뭘 알게 되냐면 이렇게 위기를 일부러 조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이번에 이런 것이 큰 어떤 보약이 될지도 몰라 나중에.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가 되게 쉽게 모든 걸 끝내서 SK 하이닉스가 되게 뭐 앞으로 잘 나갈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더 앞으로 더 잘 될지도 모릅니다. 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SK는 쉽게 갔잖아. 쉽게 가는 것이 과연 더 나을까? 아닐 수가 있어요. 어렵게 간 게 더 어떻게 보면 보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 사회에서는 많아. 이란 전쟁도요, 그냥 좋게 해서 이란이 처음부터 항복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좀 질질 끌고 가잖아. 왜 그런 거야? 호르무즈가 이렇게 뭔가 정리가 안 되고 막혀 있고 이런 부분이 미국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 국가들이 힘들게 만들고 심지어는 지금 영국, 프랑스도 몸이 닳잖아 지금. 거기서 어쨌든 석유가 막 들어와야 되니까.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뭔가 패권국의 지위를 더더욱 확고히 하는. 근데 자꾸 이상하게 미국이 패권국의 지위를 잃고 있대. 아니 미국이 패권국의 지위를 어떻게 잃어? 지금 애들 미국 빼고 다른 모든 국가가 힘든데. 지금 푸틴도 힘들어, 중국 시진핑도 힘들어, 다 힘들잖아요. 중국이 지금 좋을 일이 뭐가 있어요? 중국이 좋을 일이 뭐가 있어? 계속 1년, 2년 지나갈수록 그 14억 인구 중에서 절반이 지금 노령 인구 돼가고 그 사람들 결국 걷어먹어야 되는 상황이 와야 되고. 이제 중국 같은 나라는 그 많은 인구가 다 부양 인구가 되는 거야. 부양해야 될 인구. 생산 인구가 아니라. 이거 얼마나 힘든 상황이야,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미국처럼 막 이민자들이, 전 세계 똑똑한 이민자들이 막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 인구 구조로 봐도 미국은 계속 전 세계에서 훌륭한 애들이 계속 하버드 간다, 예일 간다, 스탠퍼드 간다 해서 계속 들어오는데 중국은 자기네들 애들끼리 먹고 사는데 계속 늙어가고 있고. 국제적인 평판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에너지 자금은 계속 안 되고 있고. 그리고 AI라든지 이런 첨단 기술은 계속 더 발전하고 있고. 근데 시장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봉쇄되고 있고. 달러는 계속 강달러가 되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유튜브라든지 방송 이런 것들 되게 이상한 새끼들인 게 뭐냐면, 달러가 지금 강한데도 자꾸 달러가 지금 달러가 얼마나 세요.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데. 아니, 달러가 센데 미국이 약해지는 거야? 아니, 엄청난 강달러로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떻게 약해질 수가 있어요? 미국이 저 강달러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땐 사실 명확한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명확하냐? 어떻게 명확하냐? 미국은 그냥 더더욱 패권국의 지위를 확고히 굳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그냥 중국인, 러시아 이런 애들은 그냥 딱 초격차가 나버리는 거예요. 딱. 옛날에는 거의 이 정도였는데 지금 이렇게 될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고, 이제 대만이니 뭐 이런 데는 거의 건드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핵무기가 무서운 게 아니고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간에 그 나라 국민들을 못 먹고 살게 하는 거 있죠. 이 전략인 거예요, 지금 미국은. 어차피 지금 계속 그 사람들이 쪼그라들고 있잖아. 경제가 쪼그라들고 있고, 이렇게 쪼그라들면 결국은 그 나라 자체가 스스로 몰락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야.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계속 저기 가잖아요.
타협 없이 핵무기 가지고 있어. 알았어. 몰라. 이러면 어떻게 해? 그럼 쓰지도 못하는 거 계속 10년, 20년 계속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돼? 그냥 녹아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어쨌든 간에 핵무기를 들고 앉아가지고 미국하고 무슨 타결을 보든 봐야지 핵무기를 만든 값이라도 얻어내야지. 안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야. 제가 미국이라도 그냥 북한하고 그렇게 협상하면서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5년, 10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냥 녹아드는 거예요. 이란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편해. 뭐하러 그렇게 빨리 뭐 하려고 할 필요 있어. 세상에 서두르는 쪽 치고 이기는 놈 못 봤습니다. 서두르는 놈 치고 이기는 놈 못 봤어요. 뭘 사는 것도 매수도 서둘러서 매수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못 봤고, 남들 따라가가지고 잘 되는 사람 못 봤어요. 항상 남들이 얘기하는 것과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성공하더라고요.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아둔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항상 루저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남들 얘기, 남들한테 대중적으로 휩쓸리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래.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바로 그런 우미나 사람을 약간 어리석게 만드는 상황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짚어서 좀 안 그러게 만들려고 하는 방송이 청년인 방송인 거죠. 얼마나 어떻게 보면 건실합니까? 건실해. 그래서 항상 보면은 좀 어려운 길, 힘든 길이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나한테 뭔가 좀 이게 좀 뭐 위기다. 이런 것들도 그게 내가 좀 버텨낼 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좀 버텨낼 수 있는 위기라 그러면 그건 괜찮아. 그건 괜찮아요. 그리고 나라라는 것도 항상 태평성되면 안 돼요. 뭔가 약간 좀 어려울 때도 일부러 만들어야 돼. 근데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생산을 위하고 돈 성장을 위한 어려움이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처럼 뭐 경부고속도로 깔고 포항제철 깔고 새마을운동하고 월남 가고 그런 것들은 당장의 어려움이지만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풍요로움을 우리한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당장 그 상황을 막 좋게 하려고 뭐 돈 들어온 거 다 뿌리고 나누고 그러면 어땠을 뻔했어요. 큰일 나는 거지 뭐. 당장은 뭐 그거 좀 라면 끓여 먹고 했지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렇게 없어져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못 살고 있는 게 동남아시아인 거예요. 계속 축적된 걸 가지고 뭔가 더 다시 도약하고 그러려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도 그냥 뭐 남들이 뭐 이란 전쟁 빨리 끝내라 했다고 해서 그냥 허겁지겁 얼떨결에 막 끝내고 이러면요 오히려 표 더 떨어져요. 트럼프는 그걸 아는 거야. 인생의 진리를 아는 사람인가. 말을 뭐 저렇게 뭐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아니 도둑놈들 데리고 말을 뭐 좋게 하나 그러면? 앞에 뭐 이상한 새끼들 데리고 있는데 거기다 말을 대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도둑님, 아유 강도님 이리 오세요 이렇게 해야 쌍놈의 새끼야 욕을 해야지. 그런 사람들한테 강하게 얘기해야지. 그게 바로 미국의 모습인 거야. 그런 것들을 알아차려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국제정치라는 것도 결국은 다 인생의 진리와 철학이야. 우리 청년의 굳이 뭐 누굴 막 가르칠 입장이 뭐가 돼요? 제가 솔직히 뭐라 잘났다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가르칩니까? 그냥 우리가 서로 알고 있던 얘기들을 이렇게 그냥 리마인드하고 서로 같이 공유하는 거지. 여기 보시는 분들도 결국 다 밑에 뭐 20, 30대 때 애들 있고 걔네들한테 좋은 얘기 좀 한마디씩 해줘야 될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청년회 보면서 그렇지 내가 좀 이런 얘기 좀 오늘 좀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도 좀 하고. 근데 또 남들이 그런 얘기를 해줘야 내가 또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적어놓은 게 뭐야? 이게 본부장이 말한다는 거지. 어딨어? 이런 거. 그런 책을 다 일일이 적어놓은 이만큼씩 두께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책을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어떻게 완전히 그냥 머릿속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건전한 보수의 머릿속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뭐 밥 안 먹는 어린이, 오줌 싸기 어린이는 키디를 먹여야 된다 그러지만 말 안 듣는 청년, 집에서 놀고 있는 청년, 뭐 자경화된 청년은 뭘 읽어야 된다? 본부장이 말한 대로 읽혀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건전한 보수로 거듭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5권씩 사가지고 주변에 뿌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특히 구독자분들 중에서 뭐 교회라든지 이런 목사를 하시는 분들은 좀 신도들한테 좀 이렇게 쫙 뿌리고 읽어보라고 하면 신도들이 더 열심히 목사님을 따르고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그 본부장이 말한다 사실 읽어보시라고 하고 또 청년님 유료 구독자 좀 6,700원짜리 좀 당부를 드립니다. 예. 유료 구독자가 많아야 어떻게 보면
좀 더 소신 있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도 좀 당부를 드리면서, 아무튼 오늘 토요일 날 아침인데 제가 사실은 원래 차량 이동하면서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오늘은 기분 좋게 뉴스룸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예,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